봄 안개가 과수원 낮은 담을 넘던 새벽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에 어린 매화나무 한 그루가 땅 가까이 휘어 있었습니다. 은세공사는 망치와 가위를 들고도 가지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나무의 결을 더듬고 야른 은을 둥글게 말아 가지가 바람을 따라 움직이면서도 부러지지 않도록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흰 토끼 한 마리가 꽃잎 사이에 앉아 그 조용한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신금은 보석과 바늘, 정교한 칼날처럼 섬세한 분별과 완성도를 상징하는 음의 금입니다. 땅의 묘목은 봄의 한가운데에서 부드럽게 뻗는 풀과 꽃, 토끼의 민감한 감각을 품은 음의 목입니다. 금과 목이 마주한 자리에는 다듬음과 성장의 긴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60갑자의 28번째, 신묘일주를 만나봅니다. 날카로움이 상처를 내는 칼이 아니라 연약한 생명을 바치는 아름다운 고리가 되어가는 한 은세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신은 음금입니다. 거대한 쇳덩이보다 잘 연마된 보석, 옷깃을 여미는 바늘, 작은 차이로 완성도를 바꾸는 세공 도구에 가깝습니다. 깨끗함과 품격을 중시하고 사람의 말투와 표정, 공간의 분위기에서 미묘한 어긋남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묘는 음목입니다. 큰 나무의 굵은 줄기보다 햇빛을 찾아 뻗는 덩굴과 꽃까지 서로 기대어 숲을 만드는 부드러운 생명력입니다. 신금이 묘목 위에 앉으면 금이 목을 극합니다. 잘 쓰이면 복잡하게 얽힌 것을 정리하고 좋은 가능성이 더 아름답게 자라도록 형태를 다듬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너무 날카로우면 아직 피지 않은 사람을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가하고 자기 마음의 흠까지 끊임없이 고치려 할 수 있습니다. 신묘의 첫 질문은 무엇을 없앨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 섬세한 감각으로 무엇을 살리고 어느 정도의 여백을 남겨야 생명이 스스로 자랄 수 있는가입니다. 묘목의 표준 지장가는 간목이 아니라 오직 을목 하나로 봅니다. 신금을 기준으로 을목은 편재입니다. 편재는 넓은 인연과 유통, 변화하는 기회와 현실 자원을 읽는 감각입니다. 하나의 지장감만 품었다는 것은 삶이 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봄 들판의 수많은 가느다란 뿌리가 한 방향으로 햇빛을 찾는 것처럼 관계와 가치와 현실의 선택이 또렷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세공사는 장터의 손님이 원하는 모양을 금세 알아차렸고 작은 은 조각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장신구의 이음새로 활용했습니다. 신묘는 미감과 관계 감각을 현실의 가치로 연결하는 힘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상담, 유통, 영업, 콘텐츠와 서비스처럼 사람의 취향을 읽는 분야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기대를 맞추려 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좇느라 자기 기준을 잃으면 마음이 쉽게 마릅니다. 지장간 하나도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실제 해석은 전체 명식과 삶의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린 시절의 그는 찢어진 비단끈과 깨진 장식 조각을 모아 작은 상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친구가 울면 이유를 묻기 전에 표정의 작은 떨림부터 알아차렸고 어른들이 다툰 날에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느꼈습니다. 예쁘고 얌전하며 눈치 빠른 아이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 말은 때때로 흐트러지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신묘의 아이는 섬세한 손재주와 미적 감각, 관계의 온도를 읽는 능력, 부드럽게 문제를 조정하는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판에 오래 마음이 걸리고
갈등을 피하려 자기 욕구를 숨기며 작은 실수를 큰 결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완벽해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서툰 결과도 배움의 한 장면이고, 싫다고 말해도 관계가 사라지지 않으며, 아름다움은 흠이 없는 표면이 아니라 회복한 흔적까지 품는다는 경험입니다. 스승은 그에게 가장 얇은 음판을 주고 꽃잎 하나를 만들게 했습니다. 힘이 세면 찢어지고 너무 두려워 손을 멈추면 아무 모양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의 온도와 망치의 각도, 손목에 돌아오는 미세한 진동을 기록했습니다. 신묘의 배움은 감각적인 관찰과 반복되는 수정, 실제 사람의 반응을 통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이론을 외우기보다 좋은 사례를 자세히 보고 자기 손으로 따라하고 차이를 언어로 설명할 때 실력이 자랍니다. 예술과 디자인, 언어와 편집, 상담과 교육, 미용과 공예, 브랜드와 고객 경험처럼 작은 차이가 큰 인상을 만드는 분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완성작과 자기 초안을 비교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수 있습니다. 초안, 수정, 완성의 단계를 분리하고 피드백에서 취향과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섬세함은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라 충분히 실패해본 손에서 생기는 정확한 감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이 많지 않아도 상황을 정확히 읽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누가 불편한지, 어느 물건이 자리를 어지럽히는지, 어떤 말이 관계의 균형을 깨뜨렸는지 빨리 발견했습니다. 신묘에게는 단정함과 예의, 섬세한 판단, 미적 감각, 부드러운 협상력과 현실 감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연해 보여도 마음속 기준은 분명하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품격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예민해지면 작은 흠을 오래 곱씹고 직접 말하기보다 거리를 두며 상대가 알아서 눈치채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려다 속마음을 늦게 꺼내면 어느 날 관계를 단번에 정리하기도 합니다. 신묘의 성숙은 둔감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찰한 사실과 느낀 감정을 구분하고 부탁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며 완벽하지 않은 사람과 과정에도 회복의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은세공사는 손님의 손가락 모양과 평소 옷차림까지 살펴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취향을 알아주는 그의 섬세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신묘는 인간관계에서 예의와 상호배려, 아름다운 말과 안정된 분위기를 중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양쪽의 표정을 읽고 부드러운 표현으로 중재하며 상대에게 어울리는 실제 도움을 건넵니다. 그러나 배려가 계속 일방적이면 속으로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상대는 모를까 하는 서운함이 쌓이고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고 참던 말이 차가운 단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추측하기보다 확인하고 원하지 않는 부탁에는 친절하지만 분명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신묘의 관계 감각은 모두에게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정확한 거리입니다. 그의 사랑은 크게 맹세하기보다 상대가 자주 쓰는 물건의 불편한 고리를 고쳐주고 계절이 바뀌기 전에 어울리는 세계끈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묘는 사랑에서 정서적 세심함과 취향의 공유, 예에 있는 대화와 함께 가꾸는 일상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상대의 작은 변화까지 기억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며 관계가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도록 정성을 들입니다. 편재의 활동성은 만남을 생기 있게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함께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완성도 높은 작품처럼 관리하면 상대의 서툰 표현과 생활 습관을 계속 수정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 직접 요구하지 않고 시험하듯 거리를 두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사랑은 서로를 세공의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작게 말하고 다름을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관계 밖의 친구와 일과 혼자 있는 시간도 존중하는 일입니다. 꽃이 가장 많이 핀 날 것엔 동풍이 과수원을 덮쳤습니다. 어린 나무들이 한쪽으로 휘고 이미 달린 은골이 몇 개가 가지를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세공사는 처음에는 더 단단한 고리를 만들려 했지만 나무를 오래 돌본 농부가 성장하는 가지에는 움직일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고리를 풀어 넓히고 바람에 따라 흔들리면서도 되돌아오는 이중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신묘는 디자인과 편집, 품질 관리와 고객 경험, 상담과 조정, 브랜드와 유통처럼 섬세한 관찰을 현실의 결과로 바꾸는 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취향과 시장의 변화를 빨리 읽고 거친 아이디어를 보기 좋고 쓰기 편한 형태로 완성합니다. 다만 품질을 혼자 책임지려 하면 수정이 끝나지 않고 동료의 방식까지 통제하게 됩니다. 좋은 전문가는 흠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반드시 고치고 무엇은 성장의 여백으로 둘지 함께 합의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돈은 반짝이는 은 자체보다 은을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모양으로 건네는 흐름이었습니다. 신금에게 묘목 속 을목은 편재입니다. 편재는 사람과 시장, 취향과 기회를 연결하며 움직이는 재물을 뜻합니다. 신묘는 좋은 물건을 알아보는 안목, 상대의 필요를 읽는 서비스 감각, 작은 자원을 보기 좋게 재구성하는 재능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용과 패션, 디자인과 공예, 유통과 영업, 상담과 콘텐츠처럼 관계와 감각이 가치가 되는 분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면과 분위기를 위해 예상보다 많이 쓰거나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금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한 도구를 찾느라 반복 구매하는 습관도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와 작업비, 관계비와 장기 저축을 구분하고 구매 전 하루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묘의 재물은 가장 비싼 것을 소유할 때보다 좋은 가치를 알아보고 오래 순환시키는 데서 건강해집니다. 그의 그림자는 흠을 발견하면 마음이 그곳에 붙잡히는 습관이었습니다. 한번 어긋난 말투와 작은 물에 자기 작품에 보이지 않는 자국을 밤늦도록 되짚었습니다. 신묘의 힘이 과해지면 예민함과 완벽주의, 관계에서의 눈치와 간접 표현, 비교와 자기 비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재가 사람과 기회를 놓칠까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기울면 일정과 약속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신금의 분별은 타인과 자신을 계속 평가하는 칼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각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의 크기를 10단계로 표시하고 지금 고칠 수 있는 것과 기다려야 하는 것을 나누며 상대에게 확인할 문장을 한 줄로 적는 일입니다. 완성 기준도 시작 전에 3개만 정해두면 수정이 끝없이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흠을 남기는 연습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생명과 관계가 움직일 공간을 의도적으로 남기는 기술입니다.
신금에게 묘목은 12운성으로 태의 자리입니다. 태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형체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자라는 상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 기륭을 단순히 결정하는 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준비와 관계 속에서 형태를 얻는 과정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세공사가 처음 만든 고리는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마다 넓이를 조정하고 계절이 바뀌면 재료를 바꾸며 여러 사람의 관찰을 통해 더 나은 구조로 태어났습니다. 신묘는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아직 이름 없는 아이디어를 섬세하게 키우는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깨질까 두려워 세상에 내놓지 못하거나 주변 반응에 따라 방향을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태의 성숙은 완벽히 준비될 때까지 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작게 시험하고 안전하게 실패하며 내 것이 될 시간을 주는 데 있습니다. 같은 신묘일주라도 태어난 계절과 주변 글자에 따라 보석과 꽃가지의 균형은 크게 달라집니다. 봄에는 목의 힘이 왕성의 관계와 재물, 활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신금이 지나치게 약해지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름에는 화가 금을 단련하여 책임과 명예, 완성의 압력이 두드러질 수 있으며 과열과 소진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힘이 살아나 분별과 전문성, 자기 기준이 강해지지만 말과 판단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수가 금의 기온을 밖으로 흘려 표현과 기획, 감성이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토의 도움, 화의 단련, 목의 크기, 합과 충, 실제 직업과 가족 환경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묘 두 글자만으로 성격과 배우자, 직업과 재물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 명리의 상징을 자기 이해의 언어로 풀어낸 것입니다. 같은 바늘도 옷을 꿰매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하듯 전체 명식과 현재의 선택이 섬세함의 방향을 정합니다. 경인과 신묘의 나붐은 송백목입니다. 소나무 송, 칡백백, 나무 목을 쓰며 사계절 푸른 나무의 이미지를 품습니다. 겉의 청가는 금인데 나붐에서는 오래 견디는 나무가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를 사건을 예언하는 공식보다 섬세한 기준이 긴 시간을 견디는 가치와 만날 때 생기는 시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은고리는 과수원에 나무를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가지가 자라는 만큼 넓어지고 비바람이 지나가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신묘의 송백목도 변화하는 취향 속에서 품격을 지키고 관계를 다루면서도 자기 뿌리를 잃지 않는 힘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간다는 말을 낡은 모양을 고집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나무도 계절마다 새잎을 내고 바람의 가지를 양보합니다. 지속성이란 한 모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지키며 계속 새로워지는 능력입니다. 여러 해 뒤 과수원에는 꽃가지로 만든 긴 터널이 생겼습니다. 늙은 은세공사는 제자들과 함께 얇은 고리를 만들며 힘을 어디에 주고 어디에 여백을 남길지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고 흰 토끼는 소나무와 칡백나무가 있는 돌담 곁에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눈에 띄는 장식이 아니라 생명이 제 모양으로 자라도록 곁을 지키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신묘, 하늘의 신금과 땅의 묘목. 정교한 금이 봄의 꽃가지를 만나 분별과 미감, 관계와 현실 감각으로 다듬어지는 자리입니다. 장점으로는 섬세함과 예의, 미적 감각과 조정력,
사람의 필요를 가치로 연결하는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완벽주의와 비교, 간접적인 표현, 눈치와 관계 피로, 작은 흠을 오래 붙드는 습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묘라는 두 글자는 사람을 한 가지 성격에 가두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나의 날카로운 감각은 누구를 평가하는 칼이 될 것인지, 무엇이 자라도록 받쳐주는 은고리가 될 것인지 묻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운명을 그림처럼 풀어보는 추명선 사주. 1주론 28번째 이야기 신묘였습니다.